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재활원 재활학과 전문의 김정환입니다. 척수 손상에서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수 손상에서 신경인성 방광이란 보시는 바와 같이 척수가 나타내져 있고 방광이 나타내져 있고 방광에 이르는 말초신경이 역시 가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척수나 척수에서 나온 마미 부분이나 이런 곳에서의 중추 또는 말초신경이 다치게 된 경우 신경이 다치기 때문에 신경인성 방광이 초래되어 방광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척수 손상에서 배뇨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 청결 도뇨가 가장 첫 번째 초이스로 추천되며 치골 상부 유치 도뇨, 자연 배뇨, 요도 유치 도뇨, 소변 수집 장치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헐 청결 도뇨는 간헐 청결 도뇨와 항생제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척수 손상 환자들의 평균 여명이 매우 짧았을 정도로 그 간헐 청결 도뇨와 항생제가 널리 보편화된 다음에 척수 손상 환자들의 생명이 연장됐을 정도로 대단히 의학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간헐 청결 도뇨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게 되고 그것이 힘들 경우 치골 상부 유치 도뇨를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환자들은 자연 배뇨, 아무런 보조장치 없이 소변을 보는 것을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라도 방광 내의 압력이 낮도록 유지되는 것이 요로욕동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보통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점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도 유치도뇨는 치골 상부 유치도뇨에 비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치골 상부 유치도뇨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콘돔 카테터 등을 이용해서 회음부 위생이 잘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혹시 자연 배뇨와 같이 방광 압력이 낮게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 외에 위와 같은 배뇨 방법을 선택한 중에서도 투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 필요하며 일정한 시간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등, 즉 도뇨를 하는 등 행동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과 간헐 청결 도뇨에 의해서도 방광 압력이 낮게 안전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를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수술적 방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강조한 간헐 청결 도뇨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헐 청결 도뇨는 CIC,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이라고 하며 여기 국립재활원 청결 간헐적 도뇨법 교육 영상을 화면 캡처한 것과 같이 요도구 쪽으로 도관을 삽입을 하는 것을 하루에 4번 내지 6번, 물론 경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틀려질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도관을 삽입해서 소변을 배출하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할 때 특히 상처가 나지 않도록 젤을 도관에 잘 미리 발라주고 부드럽게 도관을 삽입하는 방법이 방법론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그 외에도 요도구를 깨끗하게 미리 소독을 하는 등 청결하게 하는 것에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소변에서 갑자기 냄새가 난다든지 소변이 급해진다든지 새지 않던 소변이 샌다든지 그리고 충분한 용량, 이전과 같은 용량이 도달하지 않았는데 소변이 샌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급히 의료진을 찾아서 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의학적 조치를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치골 상부 유치도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요도 유치도뇨에 비해서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IC가 즉 청결간헐도뇨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처럼 일시적으로 요도에 도관을 삽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래될 경우에는 요도 손상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므로 배 복벽을 통해서 바로 방광,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이 부위 방광으로 연결되는 도관을 이렇게 삽입하는 그런 치골상부 유치도뇨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재활 측면에서도 직접 요도를 포함하지 관 등이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고 하부 요로 증상이 덜 생겨서 전립선염 등 하부 요로 증상이 덜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방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흉수 6번 이상의 고위 흉수나 아니면 경수 환자분들에서 자율신경 반사 이상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광만 잘못 관리한다고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배변 장애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옷이 조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욕창이 생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자율신경 반사 이상증을 그런 흉수 6번 이상의 고위 척수손상 환자분들한테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신경이성 방광을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온 바와 같이 여기 오주원님이라고 국립자원 최중증 척수장애인 모임 정상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자율신경 반사 이상증에 의해서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이 발생해서 사망하신 오주원님의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즉 자율신경 반사 이상증에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율신경 반사 이상증의 그 우측 상단 증상을 보면 혈압이 상승하여 두통이 심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식은땀이 나며 피부에 소름이 돋고 붉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응급실에서 급히 이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급실에 가는 중에서부터 환자를 앉히고 혈압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앉히고 혈압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하면서 먼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옷을 풀어주고 그리고 방광이 가장 많은 빈도로 문제를 일으키므로 방광의 도뇨를 먼저 해주게 됩니다. CIC 청결 간헐 도뇨를 통해서 소변을 빼주고 유치 도뇨 폴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소변줄 막힌 곳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잘 확인이 안 될 경우 소변 배출이 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유치도뇨를 빼고 다시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을 확인해서 딱딱한 변이 차 있으면
리도카인 젤리를 바르고 천천히 부드럽게 딱딱한 편을 빼주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피부 손상, 골절 등 다른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혈압을 이런 것에도 혈압이 낮춰지지 않으면 적절히 혈압약 등을 통해서라도 혈압을 낮추게 되겠습니다.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2시간 후까지 혈압과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방광을 잘 관리하고 자율신경 반사 이상 반사증 같은 합병증을 잘 관리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척수 손상 환자를 위한 신경성 방광의 재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